나 봉준호다. 상징 파트의 스탯을 몰빵한 상태. 기생충 지겨우시죠? 근데 왜 들어왔어? 개봉한 지 5년이 지난 언제적 기생충. 지나가버린 떡밥. 영화 리뷰 채널 잘 되려면은 지금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영화 기생충이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얘기됐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화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아직 제대로 해석되지 니들이 않았어요. 예술을 알아?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메타 영화로 봅니다. 메타라는 말 자체는 뭐 워낙에 영화에 대한 영화, 나중에 차차 메타 영화에 대해 알아보자 컨텐츠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선은 그냥 영화에 대한 영화. 영화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성찰적이고 철학적이고,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들에 대한 문제의식 영화에다가 담는 거예요. 영화 안에다가. 듣고 보니까 좀 황당하시죠? 기생충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기생충 계급에 대한 얘기 아닌가? 튀려고 특이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내가 이렇게 읽어주마! 막 이런, 락강으로도 읽고, 막 르네 지라르로도 읽고, 이런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식의 생산을 한다. 이 영화를 이 이론으로도 읽는다. 그런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특이하게 접근해 보자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특이하게 접근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찐으로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단 얘기예요. 감독님이 그 비밀을 관객이 알아내기를 원하셨는지 안 원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과속방지턱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줄거리 쫓아가다가 덜컹? 이상한데? 의아한데? 덜컹? 하는 순간들. 덜컹 할 때 틈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거를 오래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느꼈던 의문을 풀게 될 때가 많아요. 들여다보다가 푼 거죠. 뭔가 나온 거예요. 매직 아이처럼 떠오른 거죠. 양피지 아시죠?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피지에 편지가 써 있으면 불을 가까이 갖다 대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면은 다른 내용의 편지가 있다든가 암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 화학적인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양피지 뒤에 숨겨놓은 비밀처럼 이 영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청난 뒷북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수석은 상징을 상징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해석일 거예요. 논문이나 유튜브 다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영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프레임 안에 뭐 저런 것도 있고, 미장센이라고 부르잖아요. 영화 용어로. 배치에 넣는 거. 수석이 미장센이죠. 수석 같은 걸 미장센이라고 하죠. 반지하 집에서 술 마시고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제 보이잖아요. 계속 의미심장한 미장센도 있어요. 수석은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뜻하는 미장센이냐면 미장센을 뜻하는 미장센이라고. 영화 프레임 밖에서는 별것 아닌 물건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는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수석도 그냥은 돌인데 나무로 만든 틀이나 한자가 많이 써져 있는 고풍스러운 함, 멋진 유리 장식장 이런 데다가 사람이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놔요. 꽂아 놓고 그냥 포장을 해요. 평범한 돌은 아니게 되는 거죠. 뭐 유명한 거 있죠. 그 샘, 소변기를 미술관에다가 딱 전시해 놓고 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 거랑도 비슷하죠. 밖에 나가면 다시 떼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소변기인데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샘인 거죠. 영화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인생은 랜덤인데 이 랜덤한 여러 장면들을 뚝뚝 떼어다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플롯을 넣는 거죠. 만드는 거죠. 필연적인 현실을 만드는 거죠. 주작하는 거죠. 나쁜 의미의 주작 아니고 창작. 근데 일부러 제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면 영화에 위조나 범죄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같이 연상하시라고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창작이죠. 현실을 편집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수석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러한 거예요. 무거운 돌이잖아요.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수면위로 떠오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좀 실제 돌이 아닌 건가? 그쵸? 뭐 실제 돌인데 실제 돌로서의 물리적 성질을 거의 잃은 거죠. 그 순간에 스탯을 상징 파트의 스탯을 몰빵한 상태. 상징성이 극대화된 상태. 의미가 아주 무거운 상태. 실제 물리적인 그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져 버린 거죠. 그냥 허상처럼. 의미라는 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타포, 상징 이런 거는 좀 위약적으로 혹은 자조적으로 말하면 사기. 예술은 사기야. 가짜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돌인데 왜 이렇게 붕붕 떠? 의미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영화 끝부분쯤 가면은 기우가 계곡 물 바닥에 실제로 돌려놓는 건 아니고 꿈을 꾸는 것 같긴 한데 내려놓는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인위적으로 의미 부여한 상태였던 것을 자연에 그냥 돌멩이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참 묘해요. 근본적인 계획, 그 말을 그걸 내려놓을 때 하거든요. 그 수석을 통해서 이 계획에 대한 얘기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계속 계획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뭔데? 계획이 어떤 건데? 쭉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계획을 또 불렀어요. 대사로. 이번에는 계획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은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차원의 계획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분명. 그 말을 굳이 넣었다는.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돌 내려놓으면서, 자연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근본적인 계획,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화 초기의 계획이 그 사기극, 봉준호로서는 연출 의도, 뭐 이런 거였다면 끝에 가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계획은 수석의 상징성이 유효하지 않은 현실 세계의 계획 내려놓은 상태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기생충 얘기 아닙니다. 약간 다른 층이다. 나 봉준호다. 이제 차차 여러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큐에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저걸 끌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메타 영화다 뻥 요약 영상 두 갈식으로 개괄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기우 얘기해 볼게요. 기우는 봉준호 감독입니다. 수석을 아주 좋아하죠. 상징을 좋아하는 우리 봉준호 감독님. 기훈의 가족 있죠. 반지하 가족. 다 영화인이에요. 이건 너무 무리수 같죠. 저도 봉준호의 의도라고 확신하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아니에요. 기우가 봉준호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나머지 멤버들에 대해서는 확신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영화를 만들고 구성하는 인물적인 요건들을 반지하 가족들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 역할이 있거든요. 당연히 영화를 만들 때 감독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우는 작가이자 감독이에요. 봉준호처럼. 기정은 뭐냐? 여러분이 제 메타 영화라는 이 분석 틀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그래 그냥 그렇다 치자 하고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올걸요? 배우. 보이스톤이 좋고 연기력이 연기력이 뛰어나고 늘었구나. 뭐 아무튼 하객 알바 그런 것도 하고 충숙은 혼자 이름이 다르죠. 확률의 법칙하고 상관없이 그럼 다 기자 돌림이잖아요. 기택, 기우, 기정. 충숙이만 이름이 다릅니다. 충숙이만 수석에 대해서 불만을 내뱉어요. 충숙이만 은메달 있고 충숙이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 중에 뭘까요? 제작자입니다. 스태프? 기택이 남았죠? 기택이 좀 어려웠어요. 저도 바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기택은 바로 연교 하나 더 가볼까요? Is it okay with you? 역시 또 제 해석에 동의 안 하셔도 이 틀을 받아들이고 보면 나오죠. 도출이 돼요. 함수처럼. 반지하 가족을 저는 지금 영화인 가족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영화인들이 합심해서 어떤 사기극을 꾸몄어요. 그것을 그 극을 보고 잘 속는 사람, 믿고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 관객, 시청자, 대중, 심플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대중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뭐 민혁이도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죠, 민혁이. 창문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창문은 화면을 의미합니다. 사실 창문을 화면으로 보는 정도의 언급을 한 분들은 꽤 있어요. 창문을 스마트폰으로 또 찍고 막 이러니까 저 말고도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더 깊은 의미로 끌고 가지는 못하셨죠. 창문은 4인 가족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감상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정면에 위치해 있어요. 앞에 텔레비전에 위치해 있죠. 영화 극장의 스크린 같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그거를 찍어 보여줌으로써 휴대폰의 액정 디스플레이 같기도 하고 창문에 비치는 햇살, 조명 중요해요. 햇살도 여러 번 대사에 등장하고요. 이 씬에서 특히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슬로우 모션은 뭐며 이 프레임 안에 저 조명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디졸브 돼서 그 다음에 선글라스 프레임 속의 태양으로 다송이 씬으로 넘어가는 분명히 되게 의미심장한 편집, 뭔가 강조된 편집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 싶으셨을 수 있어요. 영상 매체의 본질적인 속성이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의 RGB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레임 속의 빛, 영상 미디어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모르스볼 어디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모르스보로밖에 대화하지 못하는 가난한 처지 어쩌고 뭐 그런데 모르스보가 원래 가난한 처지 쓰는 건가요? 이게 답정 넣은 거죠. 답정 넣은. 이 영화는 계급에 대한 영화다. 모르스보가 빛의 깜빡임하고 같이 연결돼서 교차 편집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짧은 신호, 긴 신호, 붙였다 뗐다, 전파를 통한 그런 디지털 언어의 시초거든요. 디지털 언어예요, 그게. 이진법이잖아요, 모르스보가. 그 디지털, 저도 잘은 모르지만, 모르스보 다 그 알파벳이랑 한글 있잖아요. 해당하는 거. 결론적으로 창문은 가시광선, 빛의 RGB 값 정보를 점등과 소등으로 표현된 디지털 언어, 모스보로 전환 복사하는 영상 미디어의 화면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는 진짜 사각의 틀, 네모의 꿈이란 노래 아세요? 네모난 상, 네. 아무튼 그 사각의 틀이 정말 많이 나와요. 프레임 속의 프레임, 네모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부잣집 술판 버리는 거실, 그 테이블도 사각인데, 아니, 테이블은 다 사각이지! 이러실 수 있어요. 가운데가 뚫려있진 않아요, 물론. 색깔이 달라요. 창문처럼 테두리가 강조가 된, 이해되시죠? 네모가 보이는 구조의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돼 있고, 가운데는 까맣게. 여기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난리 난 다음에. 충숙이 빼고 셋은 다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충숙이는 거기 안 들어가 있었구나. 음. 창문 얘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반지하의 창문은 그 방범창의 창살로 인해서 픽셀 테두리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해상도가 낮은 브라운관 모니터를 좀 닮아 있죠. 그 집에 브라운관 모니터 있던데 있어요. 부잣집의 거대한 통유리 창문은 거기에 창문이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화질이 좋다는 점에서 4K UHD 같은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미장센을 통해서 이 두 집 공간은 계급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의 차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구현하고 있어요. 흑백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기생충은 급변하는 시대와 매체를 모두 경험하며 영화를 공부하고 만들어온 예술가 봉준호의 자전적 이야기이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나오죠. 반지하 가족. 영화를 영화답게 예술답게 만드는 소스, 수석 나오죠. 그게 하나의 기법이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돌덩이에 불과한 것을 의미부여할 정신이 있어야 정신 차려 정신! 영화 감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화를 싣고 가는 재료라 그래야 될까요? 매체 세 가지를 다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영화 속에서 영화 찍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영화 안에서 영화를 찍는 대목이 있어요. 기우가 영화 감독처럼 컷도 외치고 배우 송강호한테 막 연기 디렉팅하고 기억나시죠?
영화 기생충이 원체 분석량이 많고 복잡해서 세 개의 큰 주제 "수석은 상징을 상징한다. 기후는 봉준호다. 창문은 화면." 전체적인 저의 아이디어를 찜해 놓듯이 뭐 논증 과정이 지금 자세하게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의아하시겠지만 우선 이렇게 얘기를 좀 해 놓습니다. 앞으로도 네모난 기대해 주시고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구독, 좋아요, 떠보면 알림 설정 네모난